손 재활에 도움되는 도구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재활의 이지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치료실에서 사용되는 손 재활 운동 도구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오긴 했는데 이거보다 원래 훨씬 종류가 더 많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은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것들로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큰 동작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큰 관절인 어깨 관절의 움직임부터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고리입니다. 이거는 많이 보셨죠? 이 고리도 어디에 위치를 시켜서 거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자분의 어깨 높이에 맞게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고리를 들이고 이거를 꽂게 하면 이렇게 큰 동작이 나오겠죠? 어깨에서. 만약에 바깥쪽으로 하고 싶으면 바깥쪽으로, 앞쪽으로 하고 싶으면 앞쪽으로, 위쪽은 위쪽, 또 아래쪽은 아래쪽, 이렇게 해서 어깨관절의 움직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깨관절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이 고리를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여기다가 내려놓는, 잡고 놓고 이렇게 하는 동작들도 운동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작업치료 선생님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이렇게 한 가지 도구를 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다양한 과제를 주는 것이 치료사의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다음 도구를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건데요. 압력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색깔별로 있는데 노란색이 제일 약한 거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저항이 조금 더 센 거고, 초록색, 파란색, 검정색 이렇게 있습니다. 검정색이 제일 강한 건데 제가 하기에도 조금 버거울 정도로 저항이 강한 거예요. 이것들은 치료의 도구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 또 평가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힘이 있으신지 테스트를 하는 도구로요. 그리고 그 다음 도구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치료실에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꼭 반드시 이게 아니어도 됩니다. 그립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손을 크게 사용해서 잡는 거를 말하거든요. 이게 플라스틱 꽃갈인데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잡아서 여기다가 옮기고, 이것도 이렇게 잡아서 여기다가 옮기고, 아니면 또 이렇게 잡아서 뒤집어서 이렇게 놓고 여러 가지 변형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자, 그리고 짜잔! 콩주머니예요. 콩주머니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콩주머니를 잡아서 쥐고 잡고 있는 것도 과제가 될 수 있고, 또 이거를 놓는 것도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던지기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바구니를 놓고 한 바구니를 이렇게 멀리 둔 상태에서 환자분께 이렇게 잡아서 여기다가 뻗어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좀 더 멀리 둔다면 잡아서 던져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큰 동작 같은 경우에는요, 손이나 팔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신체의 무게중심을 이동하면서 균형을 잡는 좋은 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에서는 균형을 잡고 잘 앉아있지만 무언가 내가 멀리 있는 거를 잡으려고 하거나 했을 때는 뒤쪽에 있는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옮겨지는데 이때 균형을 굉장히 많이 잃거나 해서 쓰러지거나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을 하면서 조금씩 범위를 늘려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무게중심을 더 크게 움직여야 하는 것들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처음에는 조금밖에 못 움직이기 때문에 가까이 두고 멀리 두고 해가지고 뒤쪽에 있는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잘 이동해도 넘어지지 않게끔 만들어준다면 앉아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연습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겁니다. 네, 이거는 테라퍼티라고 써있기는 하는데 미국 건데 꼭 미국 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이제 색깔별로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지점토 같은 색깔별로 있는 이유는 여기 보니까 저항의 정도에 따라서 색깔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네요. 역시나 노란색이 제일 소프트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 연두색,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다음에 검정색, 이런 순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중간 단계입니다. 이렇게 그립을 하는 데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기다랗게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씩 이렇게 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또 동그랗게 만들어서 손의 움직임을 좋게 만드는 여러 가지 치료가 되겠죠. 뭐 이렇게 세모를 만든다거나, 그리고 뭐 막 만두 만들기 이런 것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치료실에서는 큐티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볼트와 너트, 나사 끼우기 장난감 같은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는 너트, 그리고 볼트, 맞죠?
이거랑 이거를 끼우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동작일 수 있어요. 환자분들이 하시기에는. 이게 코디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협응 작용이 필요한 움직임이에요. 쉽게 말을 하면 왼손과 오른손이 같이 한 가지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끔 이거는 고정을 잘 하고 있어야 되고 이거는 구멍에 맞춰서 잘 넣어서 한 방향으로 계속 돌려줘야 하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끝까지 넣는 연습을 또 하고 또 다 빼는 연습도 하고 이거 전부 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코디네이션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구슬꿰기 운동화 끈 같은 건데 이제 여기 구멍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께. 이게 너무 작고 이게 이렇게 구멍에 잘 맞춰지게끔 넣어야 되고 또 반대쪽에서 이거를 잡고 이렇게 넣어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구슬을 다 이렇게 꿰는 그러니까 환자분들께서 매일매일 이렇게 똑같이 반복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지루하실 수도 있고 하고 싶은 의욕이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흥미가 떨어지게 되면은 같은 동작들도 더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일반 스펀지 보드 같은 건데요. 이거는 언제 쓰냐면 이게 있습니다. 빨래 집게죠. 치료실에서 사용하는 더 큰 치료용 집게도 있긴 있습니다.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걸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들고 있지 않고요. 이렇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환자분께 이거를 집어서 꽂아달라고 합니다. 또 집어서 또 옆에다가 꽂고 여기 이렇게 쭉 꽂고 또 다시 빼고 이런 것들도 핀치라고 손끝과 손끝을 사용하는 이렇게 조금씩 동작들이 좀 작은 동작들로 가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겁니다. 이렇게 나무로 된 막대기예요. 이거를 다 빼놓은 상태에서 이게 맞춰서 끼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시다시피 동그랗게 돼 있기 때문에 미끄러질 수가 있고 각진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잡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또 이런 거는 색깔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다 이제 빼서 섞어 놓은 다음에 색깔별로 이렇게 끼워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제 인지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다랗고 얇은 것도 있고요. 좀 뭉툭하고 짧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잡기가 어렵다고 해요. 뭉툭하고 두껍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뺐다가 넣었다가 하면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거는 처음 보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냐면 이런 보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치료실에서는 패그보드라고 한대요.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거를 꼽는 거죠.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스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꽂을 수가 없대요. 약간의 힘이 들어가거든요. 바닥에 놓고 하는 건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꼽는 거예요. 약간의 저항이 있죠? 약간의 힘이 필요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런 나무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이렇게 부드럽게 돼 있기 때문에 저항 없이 쉽게 넣었다 뺐다 하기가 좋죠. 그리고 이거 다음으로 조금 더 작은 거. 이것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근데 플라스틱으로 생긴 이제 구멍이고 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 작은 버전이죠. 그래서 똑같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이거를 잡아서 여기다가 꽂아줍니다. 이렇게. 이거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항이 많이 없네요. 하지만 크기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해야겠죠. 이것 또한 선생님들이 색깔을 맞춰서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색깔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잡는 그런 것도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거는 저희 치료실에서 선생님들이 만든 건데 빈 이런 통에 저금통처럼 여기에 구멍을 이렇게 뚫었어요. 이 안에는 바둑돌을 넣어놨는데 저금통을 넣는 것처럼 바둑돌을 집어서 여기에다가 넣는 거예요. 다른 병원이나 다른 이제 치료실에서는 동전 모형이 있대요. 그거 잡아서 플라스틱 이제 저금통 같은 데다가 이렇게 넣는 그런 연습들. 그리고 조금 더 작은 걸로 이거는 치료실에서만 사용되는 거예요. 오코너라고 해가지고 평가 도구이기는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거 열면 엄청 작은 쇠가 있어요. 얇은 쇠를 3개씩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구멍에다가 꼽는 겁니다. 이렇게 한 구멍에다 꽂고 또 3개 잡아서 또 한 구멍에다가 꽂고 하나씩 꼽는 것도 있고 3개씩 꼽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쇠로 돼 있기 때문에 더 그리고 얇기 때문에 가볍고 잡기가 어렵죠. 미끄러지기가 쉽고 그래서 더 어려운 그런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자분들 운동하러 오시잖아요. 그럼 옷에서 이렇게 툭툭 떨어져요. 떨어뜨린 거를 못 찾다가 나중에
찾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천 같은 거예요. 이것도 평가 도구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알렌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거 아니면 이런 거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운동화 끈 같은 걸로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끈의 끝을 잡아가지고 구멍에 맞춰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 바느질 하듯이 쭉 했다가 또 반대로 또 넣어서 이렇게 끝까지 넣고 또 다 빼는 그런 과정들, 그런 것도 섬세한 과제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끈 3개를 이용해가지고 머리 닦는 것처럼 하나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따는 연습, 이런 것도 합니다. 이렇게 좀 더 자세하고 섬세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과제들을 많이 연습을 해야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빠르게 회복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이거는 젓가락이죠. 젓가락이 이게 에디슨 젓가락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잡기 쉽게 돼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연습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걸로 장비알 같은 거를 이렇게 짚는 연습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놓고, 또 이제 미끄러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 끝에다가 종이 테이프 같은 거 붙여가지고 또 선생님들이 연습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핸드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손의 동작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 도구들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치료실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손의 그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치료를 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도구들을 주변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도구를 여러 가지 번갈아 하면서, 그리고 또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시간을 잰다든지 해서 그 시간을 단축시킨다든지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연습을 하신다면 확실히 손의 기능을 살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손을 사용하는 동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쉬운 것부터, 내가 가능한 것부터 열심히 연습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손의 기능이 조금 더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제가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